SAS-747 기장입니다. 지금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 긴급히 비상 착륙을 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며 비상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 승객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때 한 한국인의 행동에 승무원 안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스웨덴 출신 승무원 안나의 감동적인 비행 스토리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출신의 승무원 안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늘을 동경했습니다. 기장이셨던 아버지와 승무원이셨던 어머니 덕분이었죠. 매일 밤 부모님의 비행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승무원의 꿈을 키웠습니다. 2013년 마침내 22살의 나이로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승무원이 되었을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 첫 동아시아 노선에서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편이었죠. 그날은 제가 승무원의 꿈을 포기할 뻔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한국인 승객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한국 항공사는 이것보다 훨씬 나은데. 비즈니스석의 그 승객은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기내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질렀고 다른 승객들의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었죠. 신입이었던 저는 최선을 다해 응대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 승객은 와인을 연거푸 마시더니 목소리는 더 커졌고 급기야 제 팔을 잡아당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선임 승무원이 개입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너희 나라는 서비스 정신이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이딴 서비스를 받아야 해? 그날의 기억은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인이 많이 탑승하는 노선을 피했고 동아시아 노선을 배정받을 때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사직서를 쓰려고 했던 적도 있었죠. 어머니의 조언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하면 안 돼. 넌 프로페셔널한 승무원이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너가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베테랑 승무원이 된 저는 여전히 한국 노선만큼은 피하려 했죠. 주로 유럽과 북미 노선을 담당했고 불가피하게 아시아 노선을 타게 될 때도 도쿄나 베이징 행을 선호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성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나, 요즘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케이팝도 있고 문화도 훌륭해. 넌 왜 그렇게 한국을 피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고 저는 제 편견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도쿄행 비행편의 메인 승무원으로 배정받았습니다. 평소처럼 한국인 승객들이 많이 탑승하지 않기를 바라며 비행을 시작했죠. 하지만 인생은 늘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그날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시작된 작은 흔들림이 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인천국제공항으로의 비상 착륙.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놀라운 경험들.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특별한 하루의 이야기를요.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던 그날, 저는 평소처럼 차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는 예상과 달리 한국인 승객들이 꽤 많이 탑승해 있었죠. 일본 도쿄로 가는 비행편이었지만 한국으로 환승하는 승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류가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방송이 나온 직후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험상 심각한 난기류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커피가 다 쏟아졌잖아, 승무원! 4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 승객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난기류로 인해 테이블 위의 커피가 그의 옷에 쏟아진 상황이었죠. 순간 제 마음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승무원들도 자리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니 잠시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옆자리에 젊은 한국인 여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하면서도 공손했죠. 하지만 내 옷이, 저희 모두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휴대용 물티슈가 있으니 일단 이걸로 닦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승객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기내가 더욱 심하게 흔들리더니 기장에 긴급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엔진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승객분들은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기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어린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비상 착륙, 그것도 하필 인천공항이라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까 그 한국인 여성 승객이 일어나 주변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침착하게 승무원들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상착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주변 승객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그 트라우마의 순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는 동안 승객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승객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오히려 다른 국적의 승객들을 안심시켰죠. 한국인 승객들이 영어로 외국인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비상착륙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위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있었고 관제탑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착륙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기장의 노련한 조종과 인천공항의 최첨단 착륙 시스템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을 때 기내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이제부터 경험하게 될 인천국제공항의 놀라운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멈추고 승객들이 하차를 시작하자 저는 곧바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활주로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안나 씨, 저기 좀 보세요. 동료 승무원이 창 밖을 가리켰습니다. 비상착륙한 우리 비행기를 향해 특수 제작된 계단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것도 양쪽에서 동시에요. 승객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양방향 탈출로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우리 공항에서는 비상 상황이어도 한쪽에서만 접근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인천공항 지상 직원들이 무전기로 빠르게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들이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로도 자유롭게 소통한다는 거였죠. 세계 국어로 동시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국어 동시방송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승객들은 혼란 없이 차분하게 이동했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는 가족은 특별 통로로 먼저 안내되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제 옆에 있던 스웨덴 동료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적인 착륙처럼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모바일 메디컬 유닛이었습니다. 비행기 바로 옆에 특수 의료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동식 응급실 같았죠. 의료진들은 승객들의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면서도 공황 상태에 빠진 승객들을 위한 심리 상담까지 진행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러움이나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의료진들의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대응에 승객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스마트 트래킹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승객의 수화물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거든요. 비상 착륙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각 승객의 짐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손님, 걱정 마세요. 귀하의 수화물은 지금 비투카트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10분 내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불안해하는 승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천공항 통합관제센터였습니다. 비상 착륙 이후 잠시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공항 전체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상 상황부터 항공기 동선, 승객 흐름까지 모든 것을 AI 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상 착륙도 이미 20분 전에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죠. 관제센터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던 공항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런 첨단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어요. 제 말에 책임자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날 저녁 임시 숙소로 배정된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인천공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정비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나 씨,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동료 캐롤린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터미널 한쪽에 있는 스마트 공항 관제 시스템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게 뭐죠?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실시간 혼잡도 관리 시스템이에요. AI가 공항 전체의 동선을 분석해서 승객들의 이동을 최적화한대요. 대형 스크린에는 공항 전체가 3D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각 구역마다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였죠. 빨간색은 혼잡, 노란색은 보통, 초록색은 여유구역을 의미합니다. 승객들은 앱으로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죠. 옆에 있던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으로 승객들의 동선을. 네, 맞습니다. 승객들이 특정 구역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체크인부터 출국장까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해 줄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스마트 배기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수화물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각 수화물에 부착된 전자태그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요. 분실 위험이 거의 없죠.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하루에도 수만 개의 수화물이. AI가 모든 걸 관리합니다. 작년 수화물 분실률은 0.0001% 미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술렁이더니 로봇 하나가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건 또 뭐죠? 클리닝 로봇입니다. 공항 바닥을 24시간 청소하면서 공기질까지 측정하죠. 저기 보이는 건 안내 로봇이고요.
정말이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공항의 개념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이니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전자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는 물론 해당 시간대 주요 항공편의 국가 언어로 자동 변경되었거든요. 이건 승객의 국적을 어떻게 알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신호로 주변 승객들의 스마트폰, 언어 설정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최적화된 언어로 바뀐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생체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었거든요. 여권을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생체 정보로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봐요. 네, 인천공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이에요. 보안은 강화하면서 승객의 불편은 최소화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환경관리 시스템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태양광 에너지로 운영되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는 탄소 중립을 실현했습니다. 공항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오후가 되자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터미널 한쪽에서 작은 공연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저기가 바로 컬처포트라고 하는 문화공연장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다양한 공연이 열리죠. 안내를 맡은 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전통 국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퓨전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와, 이런 걸 공항에서 볼 수 있다니. 그때였습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여성분이 다가왔습니다. 안나 씨, 여기서 뵐 줄이야. 어제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승객들을 진정시켜 주셔서. 그녀의 이름은 미진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인천공항의 서비스 품질 관리자더군요. 사실 저는 10년 전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자 미진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한국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서비스 문화는요. 미진 씨는 저를 서비스 트레이닝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고 있었죠. 우리는 매달 새로운 서비스 교육을 받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죠. 교육장 한쪽에서는 외국인 승객 응대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교육생들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기본적인 응대가 가능했죠. 혹시 스웨덴어도? 미진 씨가 웃으며 스웨덴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교육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모든 승객이 특별한 손님이라고 생각해요. 국적이나 언어에 관계없이요. 그리고 우리는 힐링존으로 이동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승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었죠. 여기서는 한국의 전통 족욕도 체험할 수 있고 안마의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수면실도 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 할머니였습니다. 공항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할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특별 케어가 필요한 승객을 위한 케어링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요. 미진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한국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니. 미진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안나 씨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하나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비행기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공항 직원들이 특별한 환송식을 준비해 주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죠? 활주로로 나가보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비를 마친 우리 비행기 주변으로 공항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작은 현수막도 걸려 있었죠. 안전한 귀환을 기원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가족 일동. 이런 환송식은 처음이에요. 그때 미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안나 씨, 이건 우리의 작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계시죠. 제가 고개를 돌리자 10년 전 그 비행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승객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60대 중반의 신사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그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꼭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그 후로 많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외국을 다닐 때마다 한국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더욱 조심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었죠. 눈물이 맺힌 그분의 눈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요. 덕분에 이렇게 인천공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우리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안나 씨 덕분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잖아요. 승객들은 저마다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각자의 언어로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죠. 특히 마지막 쪽지는 저를 울렸습니다. 선입견 없이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는 한 가족이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니 모든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가족을 배웅하는 것처럼 따뜻해 보였죠. 이륙하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편견을 갖지 않겠다고. 어떠셨나요? 안나가 계속 한국인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국인의 배려 깊은 모습이 또 하나의 한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네요.